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가자지구 평화구상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압박했고 이스라엘엔 힘을 실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무장 해제를 전제로 가자 전쟁 휴전 합의 2단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무장 해제에 소극적이고 이스라엘은 무장 해제 없인 철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전쟁 재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무장 해제하지 않으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없애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on't disarm as they agreed to do, they agreed to it, and then they'll be held to pay for them. But they have to disarm within a fairly short period of time.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힘을 실었고 네타냐후 총리도 바짝 밀착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Very little difference in what we're looking at and where we want to be, where we want to go. I'm not concerned about anything that Israel's doing. Almost our 80 years, we've never awarded it to a non-Israeli, and we're going to award it this year to President Trump. 하마스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석이었던 조직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끌어온 친이란 강경파 칼릴 알하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대형 현수막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 게시물에 따르면 최근 테헤란 팔레스타인 광장 앞에는 외벽을 가득 메우는 크기의 노란색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니하리아는 다음 전쟁에 대비하라와 레바논에서 또 다른 패배가 너희를 기다린다는 등의 문장이 적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023년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레바논 남부에서 수개월간 교전하다가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지난해 11월 휴전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미국인 3명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한편 이스라엘은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시리아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무장괴한에게 공격받았습니다. 이번 매복 공격으로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이 사망했고 미군 3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이 정부군 소속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미국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This was an ISIS attack on us and Syria. Mr. President, will the U.S. retaliate against ISIS? Yeah, we will. 독재자 알아사드 정권 몰락 후 미군이 사망한 첫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안정화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라이드 사드는 가자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 공격 기획에 참여했던 인물로 무기 생산 책임자입니다. 하마스 양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0월 1단계 휴전 이후 살해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표적 공습이 최근 폭발물 공격으로 자국 병사들이 다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번 사망 소식을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서 민간 차량을 공격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태로운 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이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지윤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2단계 협상을 앞두고 하마스가 무기 동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2단계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기를 동결하거나 별도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휴전 합의 2달 만에 2단계 협상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비친 겁니다. We are ready to discuss the idea of storing or freezing
based on a total security arrangements.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한 무장 해제와는 거리가 있어 쟁점이 여전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먼저 철수한 이후에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단계 휴전이 마무리 단계로 곧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도 하마스 무장 해제가 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simultaneous with the advance to the second stage, I think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Hamas complies not only with the ceasefire, but also with their commitment, which they undertook, to disarm and have Gaza demilitarized.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하마스 통치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단계 휴전 합의로 형성된 군사경계선 옐로 라인을 이스라엘군이 새 국경이라고 규정한 점은 협상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옐로 라인은 기존 국경보다도 가자지구 안쪽으로 수 킬로미터 들어와 있습니다. We need international forces to be deployed alongside the what's so-called the yellow line in order to verify and to monitor the upholding of the ceasefire. 이런 가운데 예수 탄생지 베들레헴 구유광장에서는 전쟁 발발 후 2년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2단계와 가자지구 새 통치구조 발표의 데드라인을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정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